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부의 기술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멘탈 강의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올렸습니다. 이 올렸어요. 미워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 올렸고요. 그리고 별거 중인 남편으로부터 미운 감정이 멈추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답변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심리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미워하는 감정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한 10분 정도 해서 영상 올렸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사람이 떠오르는 그러한 그 감정의 순간들을 올려서 하나하나 지우라겠죠? 하나하나 지우라겠습니다. 이걸 지우면은 실제로 그 사람의 미운 감정은 사라진다. 이러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별거 중인 남편으로부터 미운 감정이 멈추지 않아.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섹스를 하라 이거예요. 별거를 한다 하더라도 섹스를 2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진행해 나가라. 여기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 이 영상 내용의 결과에 대해서 영상 올립니다. 해드리게 쓰겠습니다. 별거 중이다. 오케이? 별거 중이다. 왜 별거냐? 여사님이 남편으로부터 미운 감정이 솟구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별거 중이다. 미운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여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영상으로 얘기했습니다. 전화로도 얘기하고 영상으로도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라. 나 요즘 외로워요. 이 뭐뭐뭐 호텔로 몇 시까지 나와주세요. 안 나오면 개새끼. 딱 써가지고 남편한테 문자를 보내라고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2주에 한 번씩 섹스를 하라고 했어요. 2주에 한 번씩 10회를 진행하라고 얘기해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날짜에 하면 됩니다. 이런 접근해서 남편과의 미운 감정을 없애는 데는 섹스가 약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영상을 올렸고요. 이 의뢰인 여사님에게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존버가 초능력 주파수 신호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측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실하게 말해볼까 합니다. 영상 이후에 일주일이 지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번님, 저는 22살에 버스를 타고 내렸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가 다가와서 시간 있으면은 커피 한 잔 같이 하실까요? 해서 그날 버스에서 내린 이후로 남자 따라서 커피 한 잔 마셨는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나는 그 남자의 곁을 떠나가 본 적이 없다. 외롭다. 어떠한 남자를 만나본 적도 없이 버스에서 내려서 그 남자와 커피 한 잔 마시고서 그 뒤로 애 셋 낳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거예요. 20년 이상을 이 남자만 보고 왔다. 이 남자가 너무 밉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세에 결혼해서 애 셋 20대에 다 낳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지금 이 남자가 밉다 이거예요. 왜 밉냐? 하여 믿겠을게요. 남편이 나를 무시한다. 응?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 지적을 많이 한다. 욕을 한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도 인하여 여사님은 남편이 싫다. 미워 죽겠다 이거예요. 내 인생 다 가져갔습니다. 22살에 커피 한 잔 마시고 애 셋 낳고 지금까지 남편에게 좋게 찼다 이거예요. 너무 밉대. 너무 밉다 이겁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서 여사님에게 2주에 한 번씩 섹스를 하라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했겠습니까? 그냥 했어요. 저는 그 이전에는 이 내용을 몰랐어요. 존버의 치료는 적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요. 섹스 부족입니다. 섹스 부족이에요. 여사님이 40대 초죠. 남자는 40대 중반입니다. 애정 결핍이 많아요. 애 셋 딱 20대 끝나고서 그 뒤부터는 나몰라라 이겁니다. 왜 나몰라라? 세상의 일에 신경을 쓰느나 서로가 서로의 접촉이 없었어요. 서로의 접촉, 어떤 접촉? 섹스 접촉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진실하게 사랑의 씨앗은 섹스다. 섹스의 씨앗은 쾌락이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분명히 이것이 작용이 안 됐기 때문에 남편에게 미운 감정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섹스면 다 무조건 해결되느냐? 어떻게 이걸로 해결하느냐? 한평생 남녀가 사는데 섹스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냐?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사님에게 주파수를 보냈어요. 과연 믿겠습니다. 그 뒤로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이거예요. 남편은 무뚝뚝하다. 자상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권위적이고 말이 없고 무뚝뚝하대요. 이러한 사람이 남편이 여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여행이라도 같이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전화를 듣고서 여사님은 깜짝 놀래가지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초능력 효과 생기는 것 같다.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나에게 생전 처음으로 여행 가자고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제가 초능력 영상 올렸죠. 그 이후로 이 여사님에게 제가 주파수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남편이 여사님에게 여행 같이 가자고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것이 우연일치겠습니까? 아니면은 존버가 초능력을 보낸 이후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우연일치겠어요? 어떤 일치겠어요? 전 여러분들 이것이 우연이든 필연이든 어떤 관계든 상관없습니다.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이런 전화를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묵뚝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사님이 별거를 하죠. 그런데 제가 영상을 올리고 여사님에게 주파수를 보낸 이후로 이러한 전화가 걸려온 것에 대해서 기적적인 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말한 게 맞습니다. 여사님과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잠자리가 필요해요. 남자가 오케이 남편이라고 할게요. 남편이 여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조용히 여행이라도 다녀오자. 이 말 속에는 무엇이 있겠어요? 무엇이? 여행? 어디로 가? 어디? 뭐 구경하러 갑니까? 구경하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뭡니까? 여행이라 가면은 하루 갔다 하러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이 남편이 원하는 거는 여사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 섹스를 하는 거예요. 섹스. 몸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섹스를 해야 돼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40대에는 필요해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여사님한테 말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말했습니다. 여사님이 강력하게 문자를 보내라. 말로 하기 힘드니까 강력하게 문자를 보내라 했습니다. 어떤 문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보, 나 요즘 힘들어. 어디 호텔로 몇 시까지 나와. 이렇게 딱 문자를 단도직입적으로 딱 보내버려요. 여행 말 바꾸면 안 됩니다. 그냥 보내버려요. 그런데 여사님이 그랬대요. 애들 시켜서 아빠한테 얘기하거라. 여행 같이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가족이 여행을 어디 갔다가 오는 걸로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여사님은 저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이거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적으로 안 된다. 여사님과 남편과의 관계는 여사님과 남편이 둘만이 해결됩니다. 여기에서 애들이 끼어들어봤자 심란해요. 서로가 눈치 보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말은 못해요. 애들한테는 말할 수 있겠지만은 절대적으로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여사님과 남편과의 관계, 여사님이 남편을 미워하는데 왜 애들을 끼어듭니까? 애들이 뭐가 돼 있어요? 애들은 여기에서 그 어떠한 관객놀이도 해도 안 됩니다. 얘네들이 도와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여사님, 제 말씀 절대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여사님과 남편과의 둘만의 관계는 여사님과 남편과 둘이 해결하라 이거예요. 둘이 해결하세요. 애들 끼들지 마세요. 여사님이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라는 거 절대적으로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20년 이상을 남편과 애 셋 낳고 살았는데 이러한 문자 하나 보내는 게 왜 부끄럽고 왜 용기가 안 납니까? 남편에게 보내세요. 보내세요. 지금 보내세요. 어느 호텔 나와라. 시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가 좋습니다. 점심 먹고 배가 꺼질 때쯤 출출할 때 만나는 게 가장 좋아요. 섹스한 타임은 오후 3시가 좋아요. 낮에는 오후 3시가 좋고요. 밤에는 10시가 좋습니다. 10시에서 12시 사이가 섹스하기 참 좋은 시간이야. 이때 활용을 하시고요. 낮에는 오후 3시가 좋다고 합니다. 밤에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 여사님과 남편과의 쾌락을 느끼기에는 낮 시간이 매우 좋습니다. 낮에 오후 3시에 잡으세요. 여사님. 오케이? 남편. 모텔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언제?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요, 남편이 오후 3시에 이 모텔에 가 있을 때까지 여사님은 이 모텔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늦게 가세요. 그러면은 남편이 전화가 걸려올 거예요. 여보, 나 호텔 요트실 와 있는데 당신 아직 안 왔어? 어디야? 장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마 문자가 올 거예요. 그때 여사님은요, 남편과 추억이 쌓인 음악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20년 이상을 살면서 남편과 데이트를 하면서 들었던 좋은 추억이 남아있는 그러한 음악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남편 핸드폰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추억에 쌓인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음악이 있다고 하면은 남편 핸드폰에 여보 나 지금 가고 있어. 기다려. 문자 보내요. 여기에서부터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요해요. 뵙겠습니다. 뵙겠을게요. 여사님이 호텔 문을 열어요. 그렇죠? 문을 엽니다. 이 순간부터 여사님은 나는 여기 잘 모르는 곳이다. 오케이? 난 여기 잘 모르는 곳이다. 모텔이 나하고는 잘 안 어울리는 곳이야. 왠지 무서워. 난 여기에 온 이유가
오빠 하나 믿고 온 거예요. 난 여기 잘 몰라요. 왠지 익숙하지가 않은 곳이야. 오케이? 모텔 나는 그냥 주민센터 아니면 이마트 이런데 아니면은 학원 앞에서 그냥 커피 한 잔. 애들 학원 다니는 앞에서 커피 한 잔 하고 그냥 동네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아파트 주변에 익숙한 사람이지 나는 모텔 이런 데 안 와봤어요. 오케이? 여기에서는 좀 나하고 안 어울리는 곳. 왠지 무섭고 왠지 두렵고 잘 모르고 오빠 하나 믿고 여기 온 거예요. 힘이 쭉 빠졌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여사님은 마음가짐 해야 돼요. 오케이?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뵙겠습니다. 여사님이 모텔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아는 척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에는 수건이 3장밖에 없다. 다른 데는 5장인데 이런 식으로 컴플레인 하지 말고요. 냉장고 안에 물이 2병밖에 안 들었네. 다른 데는 3병인데 프로가 아니에요. 오케이? 아마추어. 나는 몰라. 여기가 왠지 모르게 나하고 안 어울려. 익숙하지가 않아. 왠지 모르게 무서워. 오빠가 오래서 왔을 뿐이고. 오케이? 전혀 모릅니다. 여사님 제일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고요. 남편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남편이 여사님을 무시한다. 오케이? 무시해요. 남편이 지적을 많이 해요. 오케이? 그리고 남편이 돈을 많이 안 갖다 줘요. 오케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남편이 욕도 해요. 오케이? 그래서 남편이 미워 죽겠어요. 내 인생 다 가져가고 이런 대접받으려 내가 이 남편 만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러한 것 때문에 여자들이 남편과 이혼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포인트 잡아서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뵙겠을게요. 왜 남자는 아내를 무시하는가? 왜 무시해요? 왜? 남자는 아내를 때려요. 오케이? 아이들도 때려요. 왜 그러겠어요? 왜? 무엇 때문에? 왜 남자가 처음에는 친절하고 잘해줘요.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5년 쭉 가면 갈수록 아내는 남자의 노예처럼 일만 하게 되고 대접을 못 받아요. 맨 욕만 듣고 때리고 뭐 집어 던지고 승질만 부립니다. 왜 남자가 이렇게 하겠어요? 왜? 제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럴 때 여사님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자가요 집에 들어왔어요. 와이프를 봤어요. 승질이 납니다. 욕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물건 집어 던지기도 해요. 이것은 뭐냐면요. 남자가 밖에 나가서 실패하고 들어오면은 여자에게 화풀이 합니다. 승질나요. 남편이 나를 괴롭게 한대요. 욕하고 승질 부리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 이혼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응을 못한다 하면요.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남자가 밖에서 실패하면은 안에 들어와서 와이프에게 화풀이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합니다. 어떻게 지금 말한 대로 그런 식으로 화풀이하고 승질 부려요.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이기고 들어오잖아요. 오케이 쉽게 얘기할게요. 남편 있잖아요. 남편이 로또 1등이라도 당첨됐어요. 왜 와이프한테 욕을 합니까? 왜 욕을 해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물건을 많이 팔았어요. 오늘 장사가 잘 됐습니다. 통장에 돈이 두둑해요. 그러면 왜 집에 와가지고 와이프에게 욕을 하고 뭐 집어 던지고 왜 대접을 안 해주겠어요? 남자는요 밖에 나가서 실패를 하면은 여자에게 화를 내기 마련입니다. 왜? 남자는 사냥 본능이 있어요. 동물과 똑같아요. 사냥 본능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냥을 못하고 들어오면은 와이프에게 승질을 내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한다 보면 어떤 남자는 그럴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어떤 여사님은 그럴 거예요. 우리 남편은 그렇게 한 적 한 번도 없다. 무슨 사냥 본능이래 가지고 밖에 나가서 돈 못 벌고 실패하면은 와이프한테 미안하다고 우리 남편은 사과하는데 뭐 화를 낸다고? 모든 남자가 그러냐? 예, 모든 남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화 안 내고 밖에 나가서 실패한 거 와이프한테 미안하다고 말한 건 뭐냐? 그건요 그 사람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 사람은요 인격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인격이 무너지면은 밖에 나가서 실패할 경우에 집에 와서 당연히 집안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어요. 폭파시킵니다. 집안 와이프? 무슨 와이프야? 집에 있는 집기 다 집어 던지고요. 애들 투드러 팹니다. 사람들이 의식주 그러죠? 의식주의 의는 뭐예요? 인격을 뜻합니다. 인격.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격이 달라져요. 식 이거는 음식이고 주 이거는 집입니다. 의식주 의가 항상 먼저예요. 인격이 1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남자의 인격이 무너지면은 여자는 매일 당해야만 되느냐? 아닙니다. 당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뵙겠을게요. 남자가
여자에게 공격을 한다 이거요. 폭행을 한다 이거요. 이럴 경우에는요, 여자는요, 남자의 입에 젖을 물려야 됩니다. 젖을 물리세요. 젖을 줘야 돼요. 젖을 주세요. 남자에게 젖을 주세요. 남자가 여자에게 폭행을 할 경우에는요, 여자가 남자에게 젖을 주면 됩니다. 어떠한 남자는요, 모성애를 느껴요. 누구에게? 여자에게 모성애를 느낍니다. 모성애라고 해가지고 여자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이거는 남자들은요 그렇게 해주는 걸로 인정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모성애를 느끼기에는 힘듭니다. 그럼 어떤 모성애? 남자에게 젖을 줘야 돼요. 젖을 충분히 먹여줘야 됩니다. 남편이 화를 내잖아요. 그럼 그냥 여러분 도망가시고 잠잠해지거나 남자가 잠을 잘 때 여사님은 남편의 입에 젖을 갖다 대세요. 그런 젖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딱 문 게 엄마의 젖꼭지예요. 젖꼭지를 물으면은 남자의 감정은 사그러질 거예요. 우는 자에게 젖을 주라 했습니다. 젖을 주세요. 젖을. 여자의 젖이 필요합니다. 여자의 젖이 들어가면 남자의 화는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대접받습니다. 대접받아요. 젖을 먹이세요. 잘 빨면은 머리를 싸듬어 주고요. 깨문다 그러면 엉덩이를 때려주세요. 왜 엉덩이를 때려주느냐? 채찍을 해줘야 합니다. 채찍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머리를 왜 싸듬어 주느냐? 복종을 시켜야 돼요. 여사님이요, 남편을 지도할 때 잘 보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심리학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이 우습지 않을 겁니다. 우습지 않을 거예요. 잘 보세요. 남자가 여자의 젖을 빤다. 잘 빨지 못할 때는 엉덩이에 채찍질을 해주시고요. 잘 빤다 하면요,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엉덩이 채찍질을 한다는 거는 충고를 해주는 것이고, 남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거는 이 남자가 나에게 복종하게끔 유도하는 겁니다.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는 건요, 복종을 시키는 겁니다. 복종을 시키는 것이에요. 남자가 어디 가서 어떤 여자가 함부로 남자의 머리에 손을 올리겠어요? 여사님만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안 해주면은 남자는 밖에 나가서 떠들이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떠들이상을 하느냐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남자들이 룸사롱을 자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아니면은 파티장을 자주 다녀요. 왜 여기에 몸담는가? 자기를 환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환호하기 때문에. 룸사롱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머 오빠 예뻐 오빠. 얼마나 자기를 그렇게 환호해 주는데. 그런데 이 남자들이 왜 여기를 싫어하겠어요? 집에 가봐요. 와이프 보세요. 성적 매력 느낄 것 같습니까? 안 느껴요? 아니 못 느껴요. 이제 끝이에요. 끝. 와이프한테 어떤 성적 매력을 느낍니까? 남자들 못 느껴요. 그러면은 와이프 입장에서는 성적 매력, 섹시하게, 요염하게 언제나 집에서 항상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게 할 수 있겠어요? 여자도 여사님도 한계가 있지. 맨날 짧은 치마 입고, 맨날 립스틱 빠르게 칠하고 남편 기다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몇 년을 그렇게 하겠어요? 요염한 것도 하루 이틀이고 섹시한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맨날 룸상 여자처럼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못한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방금 여사님에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모성애를 남편에게 주어라 이거예요. 모성애를. 어떻게? 젖을 먹여라 이겁니다. 젖을 먹여야 돼요. 그러면요, 남자가요 밖에 나가서 그 어떠한 룸사롱의 여자들, 빵에 있는 여자들 다 필요 있습니다. 환호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순식간에 쉽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여기에 불 붙지 못합니다. 그럼 어디로 오냐? 와이프의 젖을 그리워할 거예요. 와이프의 젖을 그리워합니다. 남자는요, 여자의 젖이 필요해요. 젖이 필요합니다. 어떤 젖, 일정한 사람의 젖이 필요해요. 이 남자가 아무리 뭐 룸사롱 좋아하고 바 좋아한다 해서 오늘은 이 집 가서 젖 빨고 오늘은 저쪽 바뀐다는 거는 좀 불편해요. 왜냐면은 모성이라는 것이 딱 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와이프한테 지정된 젖에서 젖꼭지에 나오는 그 맛을 남편은 좋아할 거예요. 좋아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내고 와이프를 무시할 경우에 어떻게 화를 식게 하느냐? 이럴 경우에는 모성애를 주어라 했습니다. 모성애는 무엇이냐? 젖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좋은 발견 전화 주시고요. 자, 그러면 호텔에서 어떻게 하느냐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사님이 계세요.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호텔에 들어왔어요.
오케이? 룸에 있어요. 룸에 있어요. 룸에 있어요. 여기 왔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몇 번째, 호텔에 대하여 아는 척을 하지 마라. 오케이? 나는 촌년이에요. 이런데 처음 왔어요. 여기하고 나하고는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안 맞아. 나는 이런 여자가 이런데 오는 사람이 아니야. 오케이?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너무 아는 척 하지 말라. 프로답게 행동하지 말라 이거야. 여기에서 또 남편에게 하지 말아야 될 얘기. 하지 말아야 될 얘기. 오케이? 시댁 얘기. 자식 얘기. 그리고 친정집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말을 하지를 마세요. 지난 과거 남편 사실은 나 어땠어? 그때 나 싫었는데 이것 좀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화해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사님이 남편 보시고 그냥 누우세요. 눕고서 남편 조져버리세요. 그냥 조지면 됩니다. 어떻게 그랬어요? 브라인드 섹스라고 했죠? 브라인드 섹스. 왜? 남편이 싫어. 남편이 싫은데 어떻게 섹스가 가능하냐? 어떤 여사님이 그래요.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여자의 몸은 남자와 다르다.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과 섹스를 할 수 있냐? 제가 그랬어요. 브라인드 섹스 알아. 어떻게 하세요? 브라인드 섹스. 오케이? 불 다 꺼버리세요. 불 다 꺼버리고 남편의 몸일 뿐이에요. 여사님이 사랑했던 사람, 여사님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러한 남자가 있을 거예요. 그 남자 생각하면서 남편을 조져버리세요. 올라타서 조져버리세요. 조져요? 조져버리세요. 여사님 팬티 벗어서 남편 입에다가 집어넣고서 소리 못 지르게 이 딱 막아버리고 조져버리세요. 확 조져버리세요. 조져버리세요. 1시간 이상 조져버리세요. 조져버리세요. 남자를 꼼짝 못하게 제압시켜놔야 돼요. 완전히 성적으로 제압을 시켜놓으세요. 그래야만이 여사님이 남편으로부터 느끼는 미운 감정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특효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절대적으로 애들 얘기하지 마라. 오케이? 절대적으로 집안 얘기하지 마라. 절대적으로 돈 얘기하지 마라. 절대적으로 호텔 얘기하지 마라. 오케이? 내가 하는 말 명심하고요. 여사님이 올라타서 남편을 조져놔야 돼요. 조져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사님이 남편에 대한 미운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럼 섹스가 끝났다. 섹스 끝났어요? 섹스 끝났습니다. 오케이. 섹스 할 때 호칭 알려드릴게요. 호칭 알려드릴게요. 빼먹었습니다. 호칭 알려드릴게요. 이때부터는 남편을 부른 데 있어가지고 누구 아빠, 여보, 당신 이런 호칭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어떻게 부르냐? 오빠. 이제부터 무조건 오빠예요. 섹스 배에 올라탔어요? 무조건 오빠입니다. 오빠예요. 처음 만나는 남자예요. 오빠를 나 오늘 처음 봤다. 이 상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누구 아빠, 뭐 여보 이런 거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무조건 오빠예요. 호칭은 오빠다. 오케이? 오빠예요. 이렇게 하고서 끝났다 이거예요. 섹스가 끝났다. 끝났으면 어떡하냐? 여기에서 밥 먹으러 간다? No. 애프터 하면 안 됩니다. 애프터 하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지울게요. 섹스 후 어떻게 해야 될까? 애프터 섹스. 오케이? 애프터 섹스라고 할게. AFTER 애프터 섹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나면 샤워하고 남편 끌어안으세요. 끌어안고 딱 한마디만 하세요. 여보, 당신 너무 멋있어요. 애우세요. 여보, 당신 너무 멋있어요. 꼭 끌어안고 가슴에 파묻히고 이 말 딱 한마디 하고 호텔 밖으로 나와버리세요. 그걸로 끝! 절대적으로 여기 섹스 끝나고 밖에 나가서 부대찌개 먹으러 갈까? 뭐 아니면 치킨이라도 먹으러 갈까? 여보 어땠어? 왜? 기분이 좋아졌어. 왠지 모르게 좋아. 이것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주일도 못 가서 또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명심하세요. 여기서 딱 락을 걸어보세요. 이걸 끝이야. 여보, 당신 너무 멋있어요. 이 한마디가 이 남편에게는 엄청난 힘이 될 수 있는 말 한마디입니다. 이 말 듣고 성폭행 당한 이 남편은 그날 이후로 일도 잘 될 거예요. 남편이 여사님에게 주는 용돈 10배 이상 올라갑니다. 10배 이상 올라가요. 별거 하는 것이 왠지 모르게 좋아. 새로운 여자를 만나는 기분이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남편은 그러한 느낌을 가질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절대적으로 2주 동안 남편에게 연락을 하지 마세요. 콧대를 완전히 높여야 됩니다. 씹어버리세요. 무조건 무시하세요. 되게 잘 들어요. 남편에게 어떠한 신호가 온다 하더라도 무시해버리세요. 무시해버리고 2주가 딱 되는 날 문자 딱 보내세요. 어떻게 하느냐? 하얀 빛게 쓸게요. 잘 보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 잘 들으세요. 이런 거 정보가 말해야지 누가 말합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내 얘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2주가 다가와요. 14일입니다. 14일. 2주가 다가와요. 그러면요. 남편에게 또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오빠, 이번에는 오빠라고 하세요. 오빠, 나 요즘 외로워요. 어디 호텔로 와주세요. 딱 문자 하나 보내요. 보내주고 2회전 할 때 여사님은 저에게 전화를 저한테 하셔야 됩니다. 2회전은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방법을 하느냐,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회전을 일단 성공을 시켜야만이 2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10회전까지 진행을 하는 데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회전을 일단 성공을 시킨 데서는 왜 2주에 한 번씩 섹스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몸은 21일 동안 기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1일이 지나면은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주에 한 번씩 섹스를 해주는 것이 남녀 관계에는 매우 좋은 유대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여사님이 남편이 미운 감정을 없애고 별거 중인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해봤어요. 이것은 특정한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2천에서 약 3천 통화의 상담 전화를 받아봤습니다. 이 중에서 약 30%가 홀로 사는 여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중에서 한 70% 이상의 얘기를 들어본 결과 남편의 폭력, 그리고 자기 자신을 무시한다,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홀로 사는 여성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이 우스워 보일 수가 있겠지만은 어려운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부관계 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가족이 있을 때는 부부관계지만은 개인이 있을 경우에는 남녀관계랑 다름없습니다. 어떠한 감정, 남자와 여자의 감정, 미운 감정이 있을 때는 그 안에는 분명히 이것은 애정 결핍이고 섹스가 필요하고 아내의 젖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사님은요 40대 초입니다. 분명히 몸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잠재된 성적 욕망을 풀어야 돼요. 누구와? 남편과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부에게 전화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이별 섹스 횟수에 대해서 영상 올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